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비입니다. 오늘은 지금 쓰면 딱 좋은 매트한 여름 쿠션들 리뷰를 들고 왔어요. 일부 이미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있지만 다시 들고 온 제품들은 그만큼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네즈 네오 쿠션이에요. 작년부터 계절 구분 없이 쭉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왔고 이니스프리 제품과의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겸사겸사 들고 왔어요. 네오 쿠션의 시그니처 컬러인 민트색, 하지만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색상이 꽤 다양해졌더라고요. 퍼프는 부드럽고 부들부들하면서 기공감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퍼프 표면에 칼집이 나 있어서 일명 벌집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쏙 머금은 내용물을 더 고르게 발리게 해주는 특징을 가진 퍼프입니다. 색감은 뉴트럴한 톤의 딱 평균적인 21호 색감이에요. 너무 노랗지도 붉지도 않고 21호 치고 더 밝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1년 동안 색감에 만족하면서 잘 사용했습니다. 네오 쿠션의 가벼운 사용감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고운 밀가루 물같이 묽은 느낌의 제형이라서 바르기도 일단 쉽고 가볍고 얇게 찹찹 쌓아 올려지면서 밀착력도 정말 좋습니다. 완전 극 매트한 제품은 아니고 세미 매트한 정도인데 피부결을 정말 예쁘게 표현해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해요. 커버력도 적당히 좋은 편이라서 홍조나 칙칙한 피부톤 보정도 잘 되고요. 다만 모공 커버는 그냥 그럭저럭. 볼 부분의 잔모공은 잘 가려주지만 코 모공 커버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좀 진한 잡티, 붉은기는 2번 정도 올려주면 대충 다 가려집니다. 메이크업을 마치면 이렇게 매끈한 피부로 표현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네오 쿠션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세미매트 특유의 벨벳 같은 느낌의 은은한 매끈함? 일단 바른 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좋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볍고 얇고 매끈한 느낌. 그리고 각각 2시간, 6시간 후의 지속력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서서히 번들거리는 느낌으로 그다지 더럽게 무너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딱히 다크닝도 없고 유존은 깔끔한 느낌으로 잘 유지되면서 T존이 전체적으로 유분에 녹아서 좀 지워지는 느낌이고 눈가 주름이나 코 옆 끼임이 조금 생기는 정도? 이렇게 피지가 올라오는 부분이 녹아나면서 끼임과 갈라짐이 조금 생깁니다. 소정 화장도 어려운 제품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 두꺼워지긴 하지만 위에 덧발라도 떡지는 느낌 없이 포슬포슬하게 쌓이는 느낌이고 다만 모공 부분은 깔끔하게 바르기가 조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두꺼워 보이지 않게 깔끔한 느낌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끼임이 있었던 코 부분은 조금 뭉치긴 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얇게 잘 수정되는 축에 속해요. 마스크를 1시간 착용 시에 묻어남은 요 정도인데요. 여름이 되면서 유분에 더 녹아나는 만큼 코 부분은 좀 티가 나는 편입니다. 정교한 커버력에 완전히 파우더리한 매트 피부보다는 가볍고 매끈한 세미매트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 쿠션이에요. 개별 리뷰를 들고 올까 하다가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쿠션과 함께 들고 오게 되었어요. 이 제품은 이름만 들어도 매우 뽀송함이 느껴지는 이니스프리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노세범 파우더 라인으로 출시된 쿠션입니다. 처음 디자인을 보고서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요. 노세범 라인 역시 민트 컬러인 것은 맞지만 꼭 이렇게 유광 민트를 했어야 했나? 굳이 따지자면 색감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퍼프는 부들부들하고 네오 쿠션보다는 조금 더 조밀한 느낌에 퍼프의 절반에는 구멍이 뿅뿅 나 있는데요. 발림성이나 양 도포 등의 차이를 둔 것 같은데 사실 사용하면서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어요. 색감은 옐로우 베이스 톤의 평균적인 밝기의 21호 색감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란기가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발색이 좀 더 차분하게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잘 맞는 컬러였습니다. 노세범 쿠션 사용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네오 쿠션이랑 뭔가 비슷하면서도 거기에서 수분감과 오일감을 좀 더 쪽 뺀 느낌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볍고 얇은 느낌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발릴 때 바르고 나서는 더 파우더리하게 바로바로 피부에 붙는 느낌이에요. 커버력도 네오 쿠션과 비슷한 정도로 느껴졌고요. 네오 쿠션보다도 더 바로 피부에 붙는 파우더리한 제형 때문인지 모공 커버는 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이 파우더들을 모공에 끼워 넣을 때 되게 건조해서 힘들다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왕모공에는 브러쉬가 필수였고요. 그마저도 조금만 많이 발리면 확 뭉치고 끼는 느낌이라서 모공 커버를 좀 포기하더라도 진짜 얇게 살살 발라줘야겠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마쳤을 때 느낌은 뭔가 네오 쿠션보다 좀 더 반들반들하다는 느낌? 피그먼트가 피부에 꽉꽉 눌려서 밀착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르기 나름이긴 하지만 커버하겠다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만 않으면 얇은 세팅 파우더로 한 겹 잡아준 듯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도 두꺼워 보이거나 하진 않죠. 다만 모공은 조금 포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각각 2시간, 6시간 후에 지속력도 보여드리면 바를 때 코 부분에 뭉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엄청 더럽게 무너질 걸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막상 유분을 만나서 더럽게 뭉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일조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다크닝이 있는 것이 느껴졌고요. 발릴 때 되게 매트하게 피부를 잡아줬던 느낌에 비해서는 유분이 조금 빨리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었고 T존은 매우 적나라하게 녹아난 것에 비해서 건조한 U존은 그래도 꽤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 옆 갈라짐은 좀 있지만 우려했던 모공만 몽글몽글 녹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냥 유분에 푹 절여져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느낌? 수정 화장은 약간 까다로운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바를 때보다 건조하게 피부에 얹어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꾹꾹 눌러주듯이 밀착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있는 부분들이 수정 화장할 때 다 올라와서 그게 좀 거슬렸고 처음 바를 때도 힘들었던 모공은 진짜 다 뭉개지더라고요. 얹어졌다가 푸푸에 지워졌다가 무한 반복되는 느낌? 매트한 제품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수정 화장 때는 아무래도 좀 뭉치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코 부분은 정말 좀 말을 잇지 못하겠는데 파데 바르고 파우더 바른 위에 또 파데 발라서 다 같이 떡진 것 같은 그 느낌? 코 부분은 그냥 지워내고 수정을 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아요. 마스크 1시간 착용 시에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네오 쿠션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묻어남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네오 쿠션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지만 더 매트하게 피부를 잡아주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스킨푸드의 소다 레이어 쿠션이에요. 2가지 정도 스킨푸드 쿠션을 사용해보면서 제가 스킨푸드 베이스랑 취향이 잘 안 맞나 싶었었는데 이번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다라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청량한 탄산수분을 담은 가볍고 시원한 쿠션이에요. 디자인도 뭔가 살짝 살얼음이 낀 것 같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쿠션들보다 살짝 더 크고 무겁습니다. 퍼프는 발효 옥수수를 이용한 친환경 재질에 기공감이 있으면서 약간 매가리가 없는 느낌의 퍼프인데요. 물방울 모양으로 굴곡진 부분을 터치하기에 좋고 수분감 있는 내용물을 쏙 머금어서 피부에 고르게 퍼뜨려주는 느낌이에요. 색감은 상아빛의 19호에서 21호 정도 되는 화사한 아이보리 색감인데요. 스킨푸드가 21호 컬러는 조금 화사하게 뽑는 편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살짝 화사한 느낌인데 색감이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다 레이어 쿠션은 오늘 쿠션들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좋은데요. 터치했을 때 수분감이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매끈하고 가볍게 피부에 찹찹 밀착되는데 아주 바르기 쉽고 사용감이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는 매끈하면서 투명한 세미매트 느낌이에요. 다만 워낙 얇게 발리다 보니까 코 부분에 짙은 홍조와 모공 등을 다른 제품들만큼 잘 가려주진 못하긴 합니다. 홍조가 가려지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붉은기는 잘 느껴지는 정도고요. 모공은 한 번 바르고 얇게 한 번 더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울퉁불퉁한 흉터를 정돈해주진 못하지만 일단 모공 끼임, 뭉침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메이크업을 맞췄을 때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사이 정도 되는 느낌에 피부가 되게 편안하고 뭔가 바른 느낌이 들지 않게 가볍더라고요. 잡티와 모공이 완벽하게 커버된 그런 피부 표현은 아니지만 피부결이 되게 맨들맨들 매끈해 보이고 텁텁함이 1도 없어 보여서 가볍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더 자세히 보시면 반대쪽 반쪽 바른 것과 딱 차이가 느껴지죠. 반대쪽에는 에스쁘아를 바른 상태인데 확실히 커버력은 비교적 덜하더라도 이 제품은 정말 투명, 매끈, 얇게 발리는 제품이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 2시간, 6시간 후에 지속력도 보여드리면 처음부터 워낙 얇고 가볍게 발렸고 완전 매트한 피부 표현이 아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유분이 올라온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고 뭉치거나 더럽게 무너지진 않았고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는 느낌? 자연스럽게 유분에 녹아서 날아가면서 처음보다 맨 피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어두워진 듯 느껴지는 게 있었고 T존은 유분이 좀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U존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코 옆 부분은 미세하게 끼임과 약간 몽골몽골하게 올라온 게 있었는데 처음에 정말 두껍게 바르지 않는 이상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수정 화장도 정말 쉬운 제품이었는데요. 수분감이 좀 있다 보니까 텁텁하게 파우더끼리 뭉치는 느낌 없이 촉촉 매끈하게 다시 쌓이는 느낌이었고 코 부분은 유분에 엉겨서 처음보다는 좀 두꺼워지긴 하지만 다른 완전 매트한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뭉침 없는 편이었어요. 수정 화장하고 나서의 느낌도 가장 자연스럽고 가벼웠던 제품입니다. 완전히 처음 화장한 것 같다고 하면 솔직히 좀 오바고 그래도 첫 깔끔한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 부분은 매끈하게 바르기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뭉침 들뜸이 매우 적고 양호한 편이었고요.
마스크 1시간 착용한 후에 묻어남은 이 정도입니다. 워낙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묻어남이 거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두껍게 바르면 물론 좀 더 묻어나긴 하겠지만 얇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을 굳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끈하고 투명한 느낌의 세미매트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건성이면서도 매트 쿠션 파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클리오의 킬커버 올뉴 쿠션입니다. 이 제품도 이니스프리와의 비교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쿠션 하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들고 왔어요. 킬커버 라인은 일단 커버력이 좋은 베이스 라인이라서 가릴 것이 많은 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시크한 클리오 감성이 듬뿍 담긴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퍼프는 굴곡진 부분을 터치하기 좋은 물방울 모양의 조밀하면서 퐁신퐁신한 느낌이 드는 퍼프인데요. 내용물이 퍼프 겉부분에 남아돌지 않고 깔끔하고 고르게 머금어주는 느낌이라서 뭉치지 않게 바르기에 좋습니다. 색감은 옐로우 베이스의 차분한 21호 색감이에요. 스킨푸드와 에스쁘아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좀 어두워 보이는데 스킨푸드와 에스쁘아가 좀 밝은 편인 거고 화사하기보단 좀 차분하게 쓸 21호 찾으신다면 리넨 컬러 괜찮습니다. 확실히 조금만 찍어 발라도 아주 고밀도의 피그먼트가 느껴지는 커버력이고요. 가볍고 얇으면서도 아주 고운 파우더 입자가 포슬포슬하게 쌓인다는 느낌인데 대놓고 건조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매끈하다는 쪽에 더 가깝게 표현이 됩니다. 볼에 톡톡 찍어놓은 양으로 얼굴 반쪽을 다 발라도 깔끔하게 커버가 되고 여러 번 쌓아도 바로바로 얇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에요. 모공 커버는 생각보다 그저 그런데요. 세미매트한 제형이라서 모공을 커버하기에는 약간 애를 먹는 제형인데다가 얇고 가볍게 발리다 보니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을 메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모공 끼임이나 뭉침은 없는 제품이었어요. 메이크업을 마치면 세미매트하면서 매끈한 피부로 표현이 되는데 적당히 매트한 느낌의 커버력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커버력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르게 잡티와 톤을 커버해주고 피부결도 매끈 세틴한 느낌으로 표현해줘서 쿠션 하나만 사용해서 메이크업할 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모공을 커버했다기보다는 모공 따라 얇게 발린 느낌이라면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도 정말 큰 모공이 아닌 이상은 대체로 매끈하게 표현이 됩니다. 각각 2시간, 6시간 후에 지속력도 보여드리자면 날이 확 더워지고 나니까 이 제품의 단점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땀과 습기에 좀 약하다는 부분인데요. 코 부분이 유분뿐만 아니고 땀에도 좀 녹았더라고요. 얼굴 중에서 인중과 콧등에 주로 땀이 나서 그런지 정말 딱 그 부분만 매우 녹았습니다. 날이 더 더워진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6가지 쿠션 중에서 날씨 변화에 따른 지속력의 차이를 가장 많이 느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흥건하게 녹다니. 이럴 때 잘못 건드리면 완전 다 지워지는 거 아시죠? 유조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인데 T조는 완전 액체가 되었더라고요. 수정 화장을 할 때에는 위에 한 겹 더 포슬포슬 쌓인다는 느낌으로 발리고 크게 수정 화장이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티슈로 녹아난 부분을 찍어내고 수정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유분이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처음보다도 더 파우더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코 부분은 처음보다는 조금 들뜨는 느낌으로 수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매트한 제품들에 비해서 뭉침 끼임은 덜한 편이고 많이 두꺼워진다는 느낌 없이 수정 화장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제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큰 모공들은 미처 메꿔지지 못했지만 그 외 부분들은 뭉치거나 들뜸 없이 매끈하게 잘 밀착이 되었어요. 마스크 1시간 착용 시에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땀에 약해서 그런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묻어남이 더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야외 활동이 많은 날보다는 실내에서 머물 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쿠션이에요. 중상 이상의 커버력에 비해 가벼운 사용감, 매끈한 세미매트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다만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은 날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에스쁘아의 비파우더 쿠션이에요. 완전 찐 여름용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에게 아주 잘 맞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 계절에 사용하기에 정말 장점이 확실한 제품이라서 들고 왔어요. 아주 깔끔한 화이트와 실버 색감의 디자인이고 쿠션 라인별로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퍼프는 굴곡진 부분을 터치하기 좋은 물방울 모양의 퍼프이고 뭔가 좀 성글다라는 느낌이 드는 퍼프예요. 워낙 꾸덕한 내용물이기 때문에 퍼프에 스며들기보다는 정말 묻었다라는 느낌으로 찍혀나옵니다. 색감은 상아빛의 뽀얗고 밝은 19호에서 21호 정도 아이보리 색감이에요. 스킨푸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파우더 밀도가 더 높아서 그런지 훨씬 더 하얗게 느껴지는 색감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많은 양을 바르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비파우더 쿠션은 6가지 제품 중에 가장 매트한 제품인데요. 실리콘 젤 프라이머에 파우더를 넣어서 반죽해서 바르는 느낌입니다. 그냥 수분감은 없고 파우더리함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도가 좀 있는
제형이라서 각질이 없을 땐 좀 밀어서 발라도 괜찮고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워낙 파우더리하다 보니까 커버력을 욕심내면서 너무 여러 번 바르면 확 건조하게 들떠버릴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모공 커버는 글쎄요, 모공 작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크고 깊은 모공에 바르기엔 정말 힘든 제형이라고 느꼈어요. 자칫 잘못 바르면 딱 파우더 뭉치는 그 느낌처럼 모공에 다 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을 마치면 거의 광이 없는 그냥 매트에 가까운 피부 표현이 되는데 정말 파우더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보송 매끈한 느낌이라서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모공에 끼일 위험만 제외하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색감도 화사해서 그런지 바르고 나면 피부가 진짜 밀가루떡처럼 뽀얗고 보동보동하니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깊고 큰 모공에 끼이는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형 자체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프라이머를 사용하거나 해서 보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시간, 6시간 후에 지속력도 보여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을 좀 먹었을 때 오히려 살짝 녹으면서 모공 부분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지속력이 꽤 좋은 제품인데 입과 같이 각질이 잘 올라오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들뜸이 있습니다. 다크닝 같은 것도 딱히 느껴지지 않았고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T존 위주로 번들거리는 느낌 정도예요. 그리고 파우더리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갈라짐, 끼임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코 부분은 의외로 몽글몽글 더럽게 뭉치지는 않았고 매트했던 피부 위에 유분이 자글자글하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이 제품은 수정 화장은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예 지성, 악지성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정 화장하기 편할 것 같은데 건성이나 저처럼 애매하게 복합성인 경우에는 수정 화장할 때 건조함과 기름짐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모공 부분은 유분과 파우더가 뭉치면서 많이 들뜨는 편이에요. 볼 같은 부분은 깔끔하게 보송한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구멍 숭숭 모공 부분은 좀 텁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면 좀 피부 표면에 뭉치듯이 발린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고 각질 올라오는 부위들은 각질 부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1시간 착용했을 때 묻어남은 이 정도고요. 옆에 소다레이어 쿠션이 워낙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 묻어남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묻어남이 있어 보이지만 비파우더도 객관적으로 묻어남은 정말 적은 편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력,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에 대한 강점이 정말 확실해서 건성보다는 지성, 악지성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쿠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라의 뉴 블랙 쿠션입니다. 이 제품도 비교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것과 별개로 최근에 확 체감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서 꼭 들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 제품인데 그 밖에도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으니 뒤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시크한 블랙 라인의 무드를 럭셔리하게 담아낸 디자인인데 저 자석 케이스가 은근 편하고 좋더라고요. 퍼프는 살짝 탱탱하게 텐션감이 느껴지며 표면에 송송 구멍이 눈에 띄는 기공감 있는 재질이고요. 내용물을 잘 머금었다가 스물스물 은근하게 뱉어내는 느낌입니다. 색감은 옐로우 베이스에 가까운 차분한 21호 정도 색감이고요. 리넨하고 비슷한 정도의 톤인데 헤라가 살짝 더 뉴트럴하게 느껴지는 색감이에요. 제 피부에 꽤 잘 맞는 색감이었어요. 헤라도 입자가 고우면서 고밀도로 커버력이 쫙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발리는데요. 밀착이 되면서 바로바로 파우더리하게 픽싱이 되는 느낌이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라서 피부톤을 고르게 연출해주면서 볼에 톡톡 찍어놓은 양으로 얼굴 반쪽을 다 발라도 깔끔하게 커버가 됩니다. 모공 커버는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고요. 매트한 제형인 것 치고는 퍼프만으로도 나쁘지 않게 발리더라고요. 물론 모공 사이사이를 다 채우려면 브러쉬를 사용해야 하긴 하지만 매트하면서 고밀도의 피그먼트 제형인데도 생각외로 뻑뻑하지 않게 모공 커버가 된다는 거. 메이크업 후에는 세미 매트보다는 살짝 더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이니스프리보단 덜 매트하고 클리오보단 매트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피부에 쫙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밀착감 있는 느낌? 무겁거나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쫀쫀하게 잘 픽싱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에서 봐도 상태 나쁘지 않죠? 메이크업을 하긴 했지만 두껍다라는 느낌은 아니라서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각각 2시간, 6시간 후에 지속력도 보여드리면 이때 클리오 올뉴 쿠션과 반반 바른 날이었는데 클리오와 비교했을 때 헤라가 지속력이 더 좋다는 것을 확 체감했어요. 일단 T존 유분 올라온 양부터 다르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환경이었는데 일단 유분도 덜 올라왔지만 땀에 헤라가 훨씬 강한 건지 번들번들 녹아난 부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다 올라오긴 했지만 클리오처럼 T존은 완전 곡물이 되었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분이
주변으로 퍼져서 녹아드는 것이 아닌 딱 모공에만 뿅 올라와서 맺혀있고 주변으로 퍼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유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땀까지 가세했을 때는 이렇게 맺히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느낌이었는데요. 커버력도 있고 매트한 제형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텁텁해지는 느낌? 특히 코 부분은 뿅뿅 올라온 유분들을 티슈로 찍어내고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뭉치면서 좀 두꺼워지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수정 화장 후가 엉망이다 정도는 아니지만 좀 두꺼워지긴 했죠. 그리고 콧볼에 퍼프 자국이 정말 제대로 남았네요. 거슬려라. 처음만큼 깨끗한 베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밀착력에도 좀 영향을 받아서 퍼프 자국이 저렇게 꽉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모공 부분 텁텁하게 뭉친 거 보이시나요? 수정 화장을 하면 다소 텁텁함과 뭉침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1시간 착용 시에 묻어남은 요 정도고요. 땀에 녹아나지 않아서 그런지 묻어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한여름 날씨에서의 묻어남은 헤라가 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력, 지속력 좋은 매트한 여름 쿠션으로 추천하고요. 의외로 땀에도 강해서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 6종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감이나 지속력 등은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제품 고르실 때 살짝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